오전 9시 종로구 작은 골목길.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좁은 길목에서 김종현이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89세의 몸은 이미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발걸음은 불안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골목 양쪽으로는 오래된 한옥과 새로 지은 카페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색하게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이었지요. 종현은 이 풍경을 60년 넘게 봐왔습니다. 처음엔 한옥만 가득했던 이 골목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의 목적지는 골목 중간쯤에 있는 작은 카페 서화당이었습니다. 파란색 간판이 햇볕에 발해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는 젊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종현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사실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샌드위치 하나를 먹고 싶었을 뿐이지요. 집에서 혼자 먹는 식사가 너무 쓸쓸해서였습니다. 아내 미옥과는 말도 제대로 섞지 못한 지 오래였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지내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종현은 젊은 시절 한복 장인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 치수를 재고 천을 고르고 바느질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커피 향과 함께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카페 안은 20대, 30대로 보이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보며 웃는 사람들. 종현에게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카운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느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무관심하게, 또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저기, 샌드위치 하나만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운터 뒤에 선 30대 여성이 종현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름표에는 현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페 안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종현은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빨라졌을까?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느려졌을까? 그런데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카페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의 외로운 아침이 곧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진은 종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회색 재킷, 구멍이 난 스웨터, 달아빠진 운동화.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종현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현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종현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샌드위치 하나만 주세요. 어떤 샌드위치요? 메뉴판이 너무 높이 걸려 있어서 종현은 목을 빼고 올려다봐야 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안경을 깜빡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안경은 집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무거나요. 아무거나는 없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현진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뒤에 대기하던 젊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종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기, 제일 싼 것으로. 제일 싼 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종현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1,000원짜리 몇 개와 100원짜리들이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조용한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현이 허리를 굽혀
동전을 줍는 동안 현진은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짜증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도 급하거든요. 20대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 불평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현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현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 바쁘거든요. 다른 곳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샌드위치 하나만. 어르신, 여긴 젊은 사람들이 주로 오는 곳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종현에게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민망해하며, 또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노트북 화면 뒤로 고개를 숨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들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몇 개는 놓쳐서 또다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복 장인이었던 자신도 60년을 살아온 이 골목에서의 추억도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종현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패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더욱 무거웠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키보드 소리가 그의 등을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아침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종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집으로 돌아가서 또 혼자 끼니를 때워야 하는구나.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카페 앞 벤치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종현은 카페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였습니다. 지팡이를 무릎에 기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등을 따뜻하게 비쳤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흘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가 바빠 보였습니다. 종현만 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셨어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종현은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이 부드럽게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는 윤세라라고 해요. 김종현입니다. 세라는 종현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종현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낡은 가죽 밴드에 작은 금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12시 방향에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 세라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종현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시계 말씀이신가요? 네, 정말 특별해 보여요. 세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전쟁 중에 헤어진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자가 차고 있던 시계가 이것과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종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세라는 카페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지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세라가 일어났습니다.
종현이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아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현은 벤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아, 그분요? 주문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현진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분에게 샌드위치를 주세요. 네. 왜요? 그냥 주세요. 제가 계산할게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세라에게 집중됐습니다. 현진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문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윤세라입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세라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봤어요. 샌드위치 포장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세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카페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손님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종현은 벤치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것이 언제 이후였을까요? 아내 미옥도 요즘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라가 포장된 샌드위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종현에게 다가와 건네주었습니다. 드세요.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돈을 괜찮아요. 저도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세라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종현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종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세라는 그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드실래요? 종현은 놀란 표정으로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젊은 여성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할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 감사하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종현은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물며 종현은 오랜만에 맛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는 밥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세라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종현은 그런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세라 씨는 왜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신가요? 종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닮으셔서요. 할머니요?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계실 때가 많으셨거든요. 세라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그런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강하신 분이었어요. 전쟁도 겪으시고, 혼자 자식들 키우시고, 하지만 마지막엔 많이 쓸쓸해 하셨어요. 세라가 종현의 시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시계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성급하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종현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외로워요. 혼자 사시나요? 아내가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방에서 지내거든요. 종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세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하고는 말도 잘 안 해요.
제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 성함이 미옥 씨라고요? 네. 옛날 이름이에요. 종현이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오래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계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세라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종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 여자분에게서 받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분과는 헤어졌지만 이 시계만은 계속 차고 있어요. 60년 넘게. 세라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명순이에요. 순간 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명순, 그것은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세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현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명순. 그분이 제 할머니예요. 뭐라고요? 종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복 장인이셨다고. 윤명순이가 종현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60년 전 그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모습, 이 시계를 선물하며 행복해하던 모습, 명수는 아니 할머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행복하셨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시고. 하지만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엔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그분을 잊지 못했어요. 결혼을 했지만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60년 전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으로 연결되는 기적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종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세라가 종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으셨으면 해요. 할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종현은 세라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골목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종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언가 달라질 것 같다고, 오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할아버지, 저희 집에 가보실래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종현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너무 신세를. 괜찮아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살아계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할머니 집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가끔 가서 정리도 하고. 세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한옥이 나타났습니다. 기와 지붕이 아름다웠고 작은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종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예쁜 집이네요. 할머니가 평생 사신 곳이에요. 세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옥 할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부엌에서 7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종현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종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왜? 세라가 불러서 왔는데 당신은?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연락드렸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미옥이 종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까이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셨네요. 당신도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라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세라가 방석을 놓았습니다. 종현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집에서는 서로 피하기 바빴는데 이렇게 마주 앉은 것이 언제였을까요? 세라가 좋은 아이네요. 그러게 우연히 만났는데 우연이 아닐 거예요. 미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도 세라에게서 윤명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호 아버지, 아, 미안해요.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당신이 외로우실 줄 알면서도. 나도 미안해. 종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어요. 옛날 일만 생각하고. 세라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따뜻한 유자차였습니다.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차예요. 세라가 두 사람에게 찻잔을 건넸습니다. 종현과 미옥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라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미옥이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종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라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할머니가 담근 김치까지.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종현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먹는 식사의 소중함을 말입니다. 정말 맛있네. 종현이 말했습니다. 미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제 자주 만나요. 그래야겠어요. 미옥이 대답했습니다. 종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걱정, 미래의 희망까지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현과 미옥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내일도 같이 아침 먹을까요? 미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럽시다. 정말 좋아요. 종현의 대답에 미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골목길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마음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